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원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이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제가 여러분과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컨셉을 플레이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기에 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폭발력이 있다. 자신만의 매력, 자신만의 이제 느낌. 요즘에 다시 사진관이 뜨고 있대요. 컨셉을 잡아주는 사진관들이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진은 특별한 날 찍는 사진이었다면 지금 어떤 컨셉이 있는 그런 사진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다. 러브 스프링즈라고 세계 백화점에서 2018년도 했던 행사입니다. 저 위에 있는 꽃이 115만 송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저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고, 와! 우리 여기 왔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런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서 요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전시회가 뜨고 있대요. 그동안의 전시회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구경하러 가기 위한 전시회였잖아요. 지금의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냐면은 인생샷을 찍기 위한 전시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전시회가 뜨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순간적인 느낌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컨셉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 좋은 컨셉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짧은데 반응이 즉시 오는 거거든요. 짧고 반응이 즉시 오려면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유희나 줄임말이나 짤이나 드립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한다. 예전에는 은어, 비속어처럼 사용했다면 이제는 공영방송이나 그런 데서 상품명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나온 메뉴 이름인데요, 머쓱한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티렉스 버거 롱치즈 스틱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레알 반박불가라는 뜻인데, 아래 거는 이건 진짜다, 이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고요. 위에 거는 인정?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냐? 괜찮냐? 이걸 상품명으로도 이제 딱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가볍고 쉽고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웹예능 같은 것이 훨씬 뜨고 있습니다. 런닝타임이 보통 9에서 12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웹드라마나 웹예능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중간에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고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받을 수 있게끔 편집을 했다. 러프탑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뭐든지 대충. 특별한 케이스로 곤지암이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억 원이 든 저예산 영화거든요. 스타 배우도 없어요. 근데 이 영화가 공포영화 순위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67만 명이 봤고요. 사실 대부분의 공포영화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그동안은 왜 이 귀신이 살아있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면 돼요. 왜 나를 공격하는지, 왜 여기가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죽고 끝이 나거든요. 점점 이모티콘이 대충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대충 만들었잖아요.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내 거야. 뭐 그림의 퀄리티를 따지지도 않고. 시사점이 뭐냐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전 세대, 이제 저 같은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저보다 아래에 있는 세대들을 Z세대, 플로팅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영향 매체가 TV에서 유튜브로 바뀌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장 원하는 선망 직종이 되었고요. 친구들은 평생 17개의 직장과 5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15번 정도의 거주지로 옮기게 될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유목민같이 사는 거죠. 여행을 갈 때도 컨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녀 여행이라든지 인기 셰프와 함께 미슐랭 투어를 한다든지, 모두가 행복한 거 말고요, 몇 사람이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밀한 컨셉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같이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정 대리라는 거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뭐냐면은 대신 뭐뭐 해주는 페이지예요. 대신 욕해주는 페이지, 대신 찌질한 페이지, 대신 화내주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들을 자기가 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은 아, 내 글인 줄, 이거예요. 아, 이 말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정의 외주화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감정이 상하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톡 프사를 바꿔요. 그리고 또 좀 뜨는 것이 이제 네온사인 감성 글귀라는 거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막 공감되는 거, 막 그냥 막 공감되는 거, 막 뭐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막 이런 거요.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복잡한 감정을 풀어주는 책들이 뜨고 있대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거죠.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어쩌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기사를 보잖아요. 기사보다 댓글을 더 많이 본대요. 왜냐하면 기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스트로비치라는 사람이 탈감정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감정의 맥도날드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편하고 쉽게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SNS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에 대한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 밀레니얼 가족이라는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나이대이고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를 앞지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 빈곤이 없는 세대예요. 하지만 상대 빈곤이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걸 좋아하긴 하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옳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치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꼭 갖고 있어야 할 가전제품이 뭐였냐면 TV, 냉장고, 세탁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예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엄마는 뭐냐면요, 밥 잘 사주는 이쁜 엄마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업을 생존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자기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식들을 학원에 보냈다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헬스장을 간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자로 바뀐 거예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잘 시켜 먹고 비싼 가전제품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들은 집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보다 조금 더 좋은 샴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